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을 챙겨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 노화를 막아준다,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말을 믿고 수년째 습관처럼 복용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그 비타민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비타민 부작용으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부에 붉은 발진이 갑자기 생기거나 간 수치가 치솟아 입원하는 경우, 심지어는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건강을 위해 먹어온 비타민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린다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타민의 두 얼굴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을 건강의 필수품으로 생각합니다. TV 광고에서는 매일 한 알이면 활력이 생긴다, 하루 한 알로 동안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약국이나 마트, 심지어 편의점만 가도 종류별 비타민이 진열돼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몸에 쌓여도 해롭지 않다. 어차피 물에 녹아 빠져나가니까 문제없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비타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물에 녹아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 대표적으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둘째, 몸속 지방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서 잠깐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용성 비타민은 마치 세탁기에서 한번 헹구면 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비타민 C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비타민 B흉을 오래 많이 먹으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용성 비타민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때처럼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쌓이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간, 신장, 혈관벽 등에 오랫동안 남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어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간 손상과 골절 위험 증가가 보고됐습니다. 비타민 D 역시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즉, 비타민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도 처방이 필요하듯 비타민도 필요한 사람, 필요한 약만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병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모 씨.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비타민 A 보충제를 1년 넘게 매일 2알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 같아 기뻐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두통과 잦은 구토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치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원인은 바로 비타민 A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72세 김모 씨는 비타민 D가 뼈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알씩 무려 6개월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결국 신장결석까지 생겨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비타민은 분명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건 마치 화분에 물을 과하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라고 물을 줬는데 뿌리가 오히려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때는 분명히 보약이 되지만 넘치면 독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젊을 때보다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잉된 비타민이 몸에 더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시니어분들에겐 훨씬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던 비타민의 안전, 신화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먹어야 하지?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타민 복용할 때 가장 위험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지금 바로 비타민 복용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좋다니까 그냥 계속 먹는다는 습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가 좋다고 해서, TV에서 봤다고 해서 그냥 몇 년째 똑같은 비타민을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거죠. 문제는 내 몸 상태가 바뀌어도 복용 습관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도 계절마다 점검이 필요하듯이 몸도 나이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60대와 70대, 또 남성과 여성은 요구량이 다르죠. 그런데 예전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똑같이 먹다 보면 오히려 내 몸에는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무려 40%가 비타민을 1년 이상 같은 제품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혈액 수치가 정상 이상인데도 계속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좋다니까 먹는다는 습관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여러 가지 비타민을 동시에 먹는 습관. 비타민은 단일 제품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합 비타민에다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까지 한꺼번에 챙기기도 하죠. 문제는 그 안에 겹치는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 안에도 비타민 O와 D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고용량 A, D를 또 복용한다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게 되고 결국 몸속에 쌓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라면에 이미 스프가 들어있는데 소금을 한 숟갈 더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짭조름해서 맛있을지 몰라도 결국 건강에는 큰 해가 되겠죠. 실제로 학계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O와 D의 중복 복용이 가장 흔한 과잉 섭취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종합 비타민과 뼈에 좋다는 이유로 비타민 D를 중복 복용하면서 신장결석이나 혈관, 석회화 위험이 크게 높아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 대신 비타민에만 의존하는 습관.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밥은 대충 먹어도 비타민 알약 하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타민은 더 이상 보조제가 아니라 주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말 그대로 보조제입니다. 즉, 음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지 음식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벽에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필요합니다. 망치는 도와주는 도구일 뿐 못 자체가 될 수는 없죠.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라는 본체가 있어야 하고 비타민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도 강조합니다. 비타민은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 없다. 건강한 식습관이 먼저이고 비타민은 그 다음이다. 여러분, 정리해보겠습니다. 비타민 복용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 TOP3는 좋다니까 무조건 계속 먹는 습관, 겹치는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는 습관, 음식 대신 비타민에만 의존하는 습관. 이 3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비타민의 두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분명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비타민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 없이 무턱대고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남들이 다 먹으니까 나도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로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나 B12처럼 실제 혈액 수치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검사 후 복용을 권장합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을 지키세요. 비타민은 음식처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권장량을 넘어서면 이익보다 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의 경우 성인 하루 권장량은 8000 영IU 수준인데 일부 보충제는 한 알에 5000 IU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몇 달 동안 먹는다면 결국 신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셋째, 음식을 먼저 챙기고 부족할 때만 보충하세요.
비타민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입니다. 즉 음식에서 못 얻는 영양을 채워주는 보조수단일 뿐 식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수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알약 속에는 비타민 성분 하나만 들어있죠. 결국 자연식품에서 얻는 균형을 알약 하나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밥상 위에서 채소, 과일, 단백질을 먼저 챙기고 그럼에도 부족할 때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넷째,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성을 기억하세요. 젊을 때와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비타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어능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나이와 생활습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은 부족하면 병을 부르지만 넘치면 또 다른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권장량만큼만,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만.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비타민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것처럼 비타민도 잘못 먹으면 약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습관을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리고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